3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다시 강제 수사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두 차례 불기소 처분으로 김 전 차관의 면죄부를 주었던 검찰이 이번에는 명명백백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정례회의를 열고 검찰에 김학의 사건 재수사 착수를 권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과거사위 실무기구인 대검 진상조사단은 어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전격 소환해 여성들을 동원해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하게 했는지 성폭행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정관계와 검찰 고위 인사들이 포함된 윤중천 성접대 리스트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검찰 과거사위가 다음 주 초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 가운데 범죄 혐의가 드러난 부분부터 우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수사를 통해 풀어야 할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성접대나 성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 다른 한 축은 두 차례에 걸친 김 전 차관 불기소 처분에 외압이나 셀프 부실 수사 등 검찰이 사건을 덮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은 명백하게 권력이 여성폭력을 행한 사건이고 권력이 결국에 그 여성폭력이 행해진 거에 대해서 눈 감은 사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제대로 그냥 성폭행 사건으로 다뤄서 검찰이 검찰 스스로의 치부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을 들여다보고 수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성 우려가 나오며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얘기도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특임검사는 현직 검사의 중대 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제도로 김학의 전 차관은 현직을 떠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특별검사는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김 전 차관 사건은 공소시효 문제도 걸려 있는데 신속한 재수사 착수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 때문에 안미연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강원랜드 수사외압 수사 경우처럼 검찰이 별도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사건을 수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이제 검찰이든 누구든 어영부영 덮고 지나갈 수 없는 사건이 됐습니다. 검찰 재수사를 통해 이번에는 성관계 동영상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 맞다면 불법 성접대인지, 아니면 성폭력, 특수강간인지 그 실체가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취재 파일. 오늘은 무소불위 검찰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사법연수원 30기 검사 출신 이현주 변호사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서울 서부지검의 부장검사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면직된 직후였다.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다른 부장검사는 피해 검사를 안타깝게 여겨 검사장에게 이 일을 알린 검사를 불러다 놓고 호통을 쳤다.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 신세를 이렇게 망쳐놔야 하겠어라고. 그때 성희롱으로 면직된 부장검사는 바로 2015년 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던 강혜운 부장검사였다. 2013년 김학의 사건의 1차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했던 윤재필 부장검사도 빠질 수 없다. 그는 2015년 10월 회식 자리에서 여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껴안은 행위로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았다. 2016년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였던 박진영 검사 역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가 되어 사직을 했다. 그런데 그 검사는 바로 2009년 성남지청에서 근무하던 시절 장자연 사건의 주무검사이고 최근에는 장자연의 통화 기록을 들고 나간 걸로 문제가 되었던 검사이다.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별장 성폭행 의혹에 대한 두 차례 불기소 처분으로 김학의 전 차관의 면죄부를 주었던 부장검사들이 모두 성희롱, 성추행, 성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들이고 장자연 사건 수사검사도 거기서 거기, 독인 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검사들은 행동과 처신에 있어 법보다는 처벌받지 않고 통제받지도 않았던 경험을 더 중시한다. 검찰은 정치 권력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적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조직이므로 자신들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점을 잘 학습한 결과이다. 이렇게 해서 검찰은 법이 미치지 않는 소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이현주 변호사의 말입니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두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검경의 명운을 언급할 만큼 비난이 거센 가운데 앞서 서지영 검사도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시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거의 언제나 몰아치는 비난의 폭풍우 속에 있었다. 내가 10년 차쯤 되었을 때 5년쯤 선배가 말했다. 내가 검사가 된 후 지금까지 검찰은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어. 그렇지만 언제나 검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왜 한눈에 봐도 김학의가 명백하고 피해자가 죽을 듯 울부짖어도 왜 장자연 사건에서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목숨 건 명백한 증인이 있음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마무리되느냐고? 그 이유는 명확하다. 죽을 듯 울부짖는 힘없는 피해자야 죽든 말든 상관치 않아도 언제나 검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윗분들 말만 잘 들으면 이라는 것이 서지영 검사의 친정인 검찰을 향한 자조와 냉소 섞인 비판입니다. 검찰은 학내 성폭력을 덮은 교장을 직무유기로 법정에 세웠지요. 우리는 덮어도 되지만 교장 따위가 그러면 안 되니까. 검찰의 성폭력에 대한 이중잣대를 꼬집는 이문정 부장검사의 글입니다. 검찰은 우병우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받아냈고 임종원도 구속했다. 우리는 덮어도 되지만 이미 끈떨어진 민정수석이나 판사 따위가 그러면 안 되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의 여의봉이다라는 게 임 부장의 검찰을 향한 냉소입니다. 검찰 과거사 사건 실무조사를 진두지휘한 대검 진상조사단장 김영희 변호사는 최근 법무부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 눈치를 보는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무소불위, 하고자 하면 하지 못할 바가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여의봉을 쥐고 정치 권력을 포함한 세상을 재단하고 단죄하며 그 스스로는 소도가 되어버린 검찰. 공수처든 수사권 조정이든 구조적 검찰개혁이 필요해 보이는데 국회는 오늘도 시계 제로입니다. 법률방송 취재 파일이었습니다. 네,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유례없는 규모의 집단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화법에서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진 원인이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요. 결국 자연 지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네, 그 2017년 발생한 그 진도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그 지열 발전소가 촉발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최종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그 이미 지난해에 지금 71명이 그 정부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1,100명이 추가로 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 피해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개별 원고 1번부터 지금 1000몇 번까지 있는 건데, 이런 원고 1의 손해는 얼마냐, 원고 2의 손해는 얼마냐, 이러한 개별 손해액의 그 입증, 이게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 그 이번 이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 이번에 연구 결과에서는 그 지열 발전소가 촉발한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연구기관의 견해이지만, 이게 법률적인 의미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그 원인이 되는 것은 결국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손해와 그 다음에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열발전소가 그러면은 이러한 지진이라는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은 조금 재판에서는 정부가 약간 다툴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열발전소로 인한 원인은 예를 들어서 뭐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지열 발전소가 그 지진으로 인한 그 손해의 한 몇 % 책임을 져야 되느냐, 결국 책임의 그 정도에 대해서 아주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원인이 이제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발전소를 상대로 구상권을 보험 회사에 좀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은 그 지열 발전소가 이 지진의 뭐 촉발이든 유발이든 간에 지진으로 인한 손해의 가장 큰 책임은 지열 발전소를 운영한 회사에 있겠지만 이게 지금 이제 정부의 그 산하 기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공동 피고로서 같이 책임을 지는 건데,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지열 발전소가 이미 경제적으로 지금 관리에 들어가 있어서 어떤 책임을 질 능력이 아마 없을 거예요. 따라서 이번 포항 지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거의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국민의 세금으로서 이를 이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궁금해하던 좀 지진의 원인은 밝혀졌는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복구를 하고 또 배상을 받아야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어제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마귀들이 숨어있는 전각, 복마전 얘기해보겠습니다. 거대한 블랙홀처럼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전 빅뱅 멤버 승리 단체 카톡방. 정준영 성관계 몰카와 승리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등이 모두 이 승리 단체 카톡방에서 시작됐습니다. 강남 유명 클럽이라는 아레나는 바로 승리가 탤런트 박한별 씨의 남편과 외국인 투자자를 성접대했다는 의심을 받는 곳입니다. 카톡방 대화를 보면 여자애들은 잘 뭐뭐하는 애들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실제 성접대가 이뤄졌는지는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이지만 카톡방 대화나 한 행동들을 보면 여성은 특정 행위의 대상이자 객체로만 인식하는 이들의 여성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 씨는 매출액을 줄이거나 직원들 월급을 허위로 과다 책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백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찰은 그제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어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오늘 전국 대형 유흥업소 21곳에 대한 동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레나 실소유주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국세청 전국 유흥업소 특별 세무조사 착수. 그러나 그 과정과 속을 들여다보면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애초 아레나 탈세 문제는 아레나 직원이었던 A씨가 2014년에서 2017년까지 4년치 회계장부를 다 국세청에 제출한 내부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이 직원은 국세청에 강 씨가 강남 일대 원룸 2곳을 빌려 회계 작업을 했으며 탈세액이 수백억 원대에 이른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무조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 서류상 대표들 이른바 바지 사장 6명을 탈세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실소유주 강 씨는 고발 대상에서 쏙 빠졌습니다. 탈세액도 A씨가 주장했던 액수보다 훨씬 적은 150억 원에 그쳤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공정이 고발이 있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탈세 사건도 마찬가지로 세무당국 고발이 있어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아레나 탈세액이 6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강 씨를 고발해 줄 것을 국세청에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차일피일 강 씨 고발을 미뤘고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8일 두 차례에 걸쳐 강 씨를 세무조사했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나섰습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으니 압색을 당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이에 국세청은 그제인 20일 부랴부랴 강 씨를 탈세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고발 당일 바로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제보를 받고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도 강 씨가 실소유주인지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이고 강 씨가 실소유주인지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았다면 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관련해서 경찰은 강 씨가 구청 공무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한 정황이 담긴 장부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럽 아레나. 아레나는 원래 스페인어로 모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 검투사들의 유혈 낭자한 원형 경기장도 바로 이 아레나라고 불렸습니다. 지금도 스포츠 클럽이나 경기장에 아레나라는 이름이 쓰이는 것도 바로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처절한 혈투.
결투가 끝나면 모래로 검투사들이 흘린 피를 덮어 원형 경기장에 아레나, 모래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빵과 서커스, 로마가 로마인들을, 식민지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 내세운 두 수단입니다. 먹을 것과 유흥. 클럽 아레나, 클럽 버닝썬, 마약의 성접대, 성폭행 의혹과 논란, 술과 마약, 여자, 여기에 수백억 원대 탈세, 경찰과 국세청 유착 의혹까지. 일개 클럽이 뭐를 얼마나 팔아야 매출도 아니고 수백억 원대 세금을 탈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21세기판 복마전이 따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정한 국방부 대체복무제 법률안에 대해 인권위가 오늘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제기된 병원에 대해 이틀째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병원 측의 거부로 관련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권익위가 오늘부터 정부 민원포털 국민신문고에서 공무원의 편의주의 앞 복지부동, 탁상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법제처가 워싱턴대 방문학자 프로그램 운영 등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제 분야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3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